임플란트에 대해 문의하실 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뼈이식에 대한 것입니다. 주변에 뼈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에게 임플란트 체험담을 들었을 때 어떤 분은 간단하게 고생도 안 하고 적은 비용으로 시술을 받으셨다고 하고, 또 다른 어떤 분에게 설명을 들으시면 그분은 많은 비용을 내고 많이 기다리며 어렵게 고생하고 임플란트를 했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를까 하고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뼈이식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의 출발은 브레네막이라는 스웨덴의 정형외과 의사가 우연히 타이타늄이라는 금속이 뼈와 단단히 유착되는 걸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타이타늄을 뼈에 이식을 하면 씹는 힘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결합이 단단해져서 치과 보철에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임플란트의 성공에는 뼈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임플란트의 면은 뼈에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임플란트는 긴 것, 그리고 두꺼운 것을 이식할수록 성공률이 올라간다. 그러니 되도록 길고 두꺼운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뼈가 모자라면 뼈이식으로 임플란트의 모든 면을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신의 뼈가 가장 좋은 뼈이식 재료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 양이 모자르다면 다른 재료를 사용해 뼈이식을 합니다. 요약하면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두께와 길이의 임플란트를 이식해 주어야 하는데, 뼈가 부족하면 뼈이식을 해서라도 임플란트의 모든 면을 덮어주어야 임플란트의 유착이 잘 일어나서 씹는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길고 굵은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시도하는 임플란트의 뼈이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치과에서 들으시는 대부분의 뼈이식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임플란트를 이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길고 굵은 임플란트를 심다 보면 뼈가 모든 부분을 커버하지 못하고 부분 임플란트가 노출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가 뼈에 충분히 커버되지 못하면 치주염이 생겨서 나중에 임플란트가 실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일부 노출된 임플란트의 부분을 뼈이식으로 커버해 줍니다. 그림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임플란트의 부분이 그림과 같이 뼈에 둘러싸이지 못하고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뼈이식제를 사용해서 노출된 부분을 그림과 같이 이렇게 덮어서 모든 임플란트의 부분을 뼈로 커버해 줍니다.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뼈이식은 앞에 뼈이식과는 조금 다른 복잡 뼈이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뼈가 많이 녹아내려 임플란트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뼈가 좁아졌다든지 뼈의 높이가 낮아지면 성공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넓이와 길이의 임플란트를 이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복잡한 뼈이식을 시도하게 됩니다.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뼈가 넓이가 부족한 경우는 넓이를 증가시키는 뼈이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뼈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뼈이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해부학적인 구조물인 상악동의 뼈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명드리는 것은 리치 스프리팅이라는 뼈이식의 종류입니다. 뼈의 두께가 얇아져 있다면 충분히 두꺼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뼈의 두께를 늘려주는 뼈이식을 하게 되는데 리치 스프리팅이라고 합니다. 좁아진 뼈의 가운데 균열을 만들어 전문 기구를 이용해서 그 균열을 점점 넓혀 나가면 뼈의 두께가 증가됩니다. 뼈의 바깥쪽은 단단한 코티칼 본이고
뼈의 중앙부는 상대적으로 덜 단단한 스폰지 본이어서 가운데를 쪼개서 벌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뼈가 충분히 넓어지면 원하는 두꺼운 임플란트를 이식하고 남는 공간을 뼈 이식제로 채우게 됩니다. 그림으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경우 뼈의 폭이 좁아져 있는 경우입니다. 역시 똑같은 그림인데 살을 제거해 보면 이렇게 뼈가 임플란트를 심기에는 충분히 두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잇몸을 열어서 뼈를 노출시킨 다음 뼈의 가운데 균열을 만들어서 이 균열을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틈을 벌리게 됩니다. 틈을 벌리고 있는 그림이고요. 이렇게 균열을 만들어서 저 균열을 이용해서 뼈의 넓이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이렇게 뼈의 두께가 임플란트를 심기에 충분히 벌어지게 되면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고 남은 이런 공간들은 역시 뼈 이식제를 이용해서 채워주게 됩니다. 완성된 그림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뼈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뼈 이식입니다. 뼈의 높이가 낮아져 있다면 충분한 길이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뼈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뼈 이식을 하게 되는데 버티칼 리지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뼈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뼈 이식으로 최고 난이도의 뼈 이식입니다. 기존의 뼈 위에 뼈 이식제를 쌓아 올려야 하는데 뼈 이식제는 가로 모양이어서 그냥 쌓아 올리면 허물어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식하는 뼈를 유지시킬 수 있게 텐트 역할을 하는 막을 먼저 고정시킵니다. 오랜 시간 막이 뼈 이식 재료를 유지해야 하므로 단단한 막을 사용하고 부가적으로 나사로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만들어진 공간에 뼈를 쌓아 올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역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상적인 뼈의 높이보다 뼈의 높이가 이렇게 녹아서 낮아져 있을 때 하는 뼈 이식입니다. 잇몸을 열어보면 뼈도 역시 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뼈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막을 먼저 위치시키고 그 막을 나사로까지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공간에 뼈 이식제를 채우게 되고 시간을 많이 흘려보내게 되면 뼈의 높이가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악동 뼈이식이라는 뼈이식이 있습니다. 위턱의 어금니 쪽에는 상악동이라는 뼈가 아닌 빈 공간이 있습니다. 뼈가 없는 빈 공간이므로 자신의 뼈가 부족하다면 충분한 길이의 임플란트를 이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악동에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를 이식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상악동이라는 구조는 위턱의 어금니 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단면을 보았을 때 상악동은 뼈가 없는 빈 공간이고요. 그리고 뼈가 이렇게밖에 안 남았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긴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이 공간에 기존의 나의 뼈에다가 그리고 뼈 이식제를 충전을 해서 여기에다가 충분한 임플란트를 심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상악동 뼈 이식술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뼈 이식에 대해서 비교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를 해볼 것은 뼈 이식이 임플란트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인 뼈 이식은 임플란트의 성공 실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뼈 이식은 뼈 이식이 실패한다면 임플란트도 실패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플란트 이식과 동시에 뼈 이식을 하는가 아니면 뼈 이식 수술과 임플란트 이식을 나누어서 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인 뼈 이식은
대부분 임플란트 이식과 동시에 뼈 이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잡 뼈 이식은 남아있는 뼈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플란트 이식과 동시에 뼈 이식을 하기도 하고, 남아있는 뼈가 거의 없다면 뼈 이식을 먼저 하고 충분히 기다린 후 다시 임플란트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임플란트 이식 후 얼마나 기다려 씹는 힘을 줄 수 있는가? 일반적인 뼈 이식을 하는 경우는 보통 3, 4개월이 지나면 씹는 힘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뼈 이식을 하는 경우는 남아있는 뼈의 양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3, 4개월이 지나면 씹는 힘을 줄 수 있지만 남아있는 뼈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이식한 뼈라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기다려 씹는 힘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의 난이도는 어떨까요? 일반적인 뼈 이식은 임플란트 수술과 비슷한 난이도입니다. 하지만 복잡 뼈 이식은 수술을 하나 더 하는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그렇다면 수술의 불편함은 어떨까요? 일반적인 뼈 이식은 단순한 발치 정도의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뼈 이식은 더 많이 붓고 더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뼈 이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뼈 이식과 임플란트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복잡한 뼈 이식에 대해 나누어 설명드렸습니다.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뼈 이식에 대해 설명을 들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